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14도, 장수 11도 등 11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0도 등 18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일반 화재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사고에는 각종 특수장비를 갖춘 119 화학구조센터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데요. 정작 필수 장비는 부족하고 인력마저 적어 효율적인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2년 전 OCI 군산공장에서 사염화교소라는 화학물질이 누출돼 공장 앞 벼가 말라 죽고 인근 주민 20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화학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익산 119 화학구조센터는 도내 83개 산업단지의 모든 화학사고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대원들이 출동할 때 입는 화학보호복 같은 기초장비조차 부족합니다. 한 분이 출동할 때 이거를 반드시 착용을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이게 기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기본이죠. 대원은 19명이지만 보호복은 16벌뿐입니다. 모두 30개가 있어야 하는 방독 마스크는 단 한 개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필수 장비 84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3종이 보유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진압 차량은 7대지만 야간 근무 대원은 6명. 자칫 대원이 없어 진압 차량을 세워둬야 할 판입니다. 119 화학구조센터는 각종 특수사고의 발생 시에 가장 먼저 투입돼서 생명을 구하는 구조대원들이기 때문에 장비를 완비해야 되고요. 또한 현장 인력도 더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사고는 자칫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 시내에 가로수로 심어진 메타세콰이어가 인도와 땅속 하수관 파손 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천 동로 2.5km를 따라 심어진 메타세콰이어. 수령이 40년이 넘은 250여 그루가 수십 미터 높이로 곱게 자라 운치 있는 경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땅 표면으로 뻗는 특성에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나무 주변마다 인도가 뒤틀리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뿌리가 땅속에 있는 하수관을 파손시켜 하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 역류하는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바늘처럼 생긴 잎이 때를 가리지 않고 떨어지는 탓에 불편이 큽니다. 수시로 쓸어내지 않으면 배수구와 하수구가 막히기도 합니다. 옥상에 있는 방수 구멍을 물구멍을 다 넣어버려가지고 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밑으로 스며들어 올 때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전주시는 주민 불편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가지를 잘라내긴 하지만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옮겨 심거나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대신 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 뿐더러 40년간 자란 가로수가 주는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특별히 추진돼 온 사항은 상층부 가지치기 하는 것 외에는 수십 년간 푸르름을 전해온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가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지 못한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해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 단속 장비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전북에서는 이런 장비가 부족한 데다 제한 속도마저 높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입니다. 지난 5월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뒤 뒤집어졌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빵 소리에 아마 저 이렇게 난간 부딪히는 소리였나 봐요. 빵 소리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뒤집히더라고요. 전북의 스쿨존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26건, 2015년 24건 등 최근 4년 동안 87건의 사고로 모두 92명이 다쳤습니다.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속 단속 장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전북에 있는 스쿨존은 1000곳이 넘지만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겨우 13곳뿐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는데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설치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제한속도 역시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30km 이하로 낮출 수 있지만 원활한 소통을 이유로 13곳 가운데 10곳의 제한속도는 50km나 됩니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들이 여전히 아쉽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AI와 구제역 등으로 최근 4년간 전북에서 조성된 가축 매몰지가 28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매몰지 주변에서는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 최대 산란계 밀집 지역인 김제 용지. 커다란 플라스틱 통들이 도로가에 묻혀 있습니다. 지난 겨울 AI 때 살처분한 닭을 매몰한 곳입니다. 바로 뒤에는 2년 전에 만든 매몰지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AI와 구제역 등으로 설치한 가축 매몰지는 모두 280곳이나 됩니다. 플라스틱 저장조가 20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매몰이 36곳이었습니다. 일부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수질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15년에 3곳, 지난해 26곳 등 29곳에서 대장균과 질산성 질소 등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가축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오염됐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연관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 물이 썩어서 어디로 올 거예요? 사람이 그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로 그냥 거시기본지 하는데. 이제 3년이 지난 것도 이제 소멸 처리를 하고 있지만 3년이 지나기 이전에도 시료를 검사해가지고 음성일 경우에 소각 처리를 해서 매몰지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가축 매몰지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AI와 구제역 같은 가축 질병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춘향이의 고장 남원에 시를 주제로 한 새로운 명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영호남 골프인들의 화합을 위한 잔치가 장수에서 열렸습니다. 시군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광활루원과 춘향 테마파크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승월교 아래에 시의 동산을 설치했습니다. 시의 동산은 남원에서 활동하는 시인들의 작품과 남원을 주제로 한 시 30점을 새긴 조형물로 구성됐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기획하고 기쁨을 더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남 그라운드 골프 동호인들의 화합을 위한 제10회 영호남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지난 13일 장수 공설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영호남의 동호인 4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고창 수박과 멜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농식품 소비 변화와 기능성 수박과 멜론의 특성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부안군이 하반기 아카데미 강사로 야구 해설가 손혁 씨를 초청했습니다. 부안군은 다음 달에는 앵커 출신 최일구 씨를, 12월에는 개그우먼 팽현숙 씨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5년간 전북에서 고등학생 5천여 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시도별 학업 중단 현황 자료를 보면 전북에서는 지난 5년간 5,013명의 고등학생이
자퇴와 퇴학, 재적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 중단 사유로는 학교 부적응과 질병, 해외 유학에 따른 자퇴가 가장 많았고 가사와 학교 폭력, 하칙 위반으로 인한 퇴학과 재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고군산군도 해상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2월까지 용역 조사 기관을 통해 개발 평가와 생태계 훼손 등 환경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용역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해상 케이블카 외에도 스카이워크 등 10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작은 그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특혜를 받은 타 지역 어선들이 전북 앞바다의 멸치를 싹쓸이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전북 어민들은 25mm 이상의 그물코만 사용하는 반면 다른 지역 근해 안강망 어업의 경우 멸치 등 13개 품목에 한해 25mm 이하도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전북의 멸치잡이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멸치 성어기만이라도 전북의 어선들에게 25mm 이하의 그물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촉구했습니다. 전주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 전북지부가 14개 시군의 드론축구단 창단을 돕습니다. 전주시와 협회는 시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질 드론축구단에 50만 원가량의 드론축구공을 비롯해 체험과 정비 기술 등을 지원합니다. 현재 전북의 드론축구단은 7곳으로 전주시는 다음 달에 전국 드론축구대회도 열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완주군 삼례면 익산 장수고속도로 상행선에서 49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43살 김모 씨를 치어 김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김 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에서 내려 사고 지점을 살펴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